시대 젊은 크리스천들의 고민 상담소 와렌 와이.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사역자 장희찬 전사입니다. 이 시대의 젊은 크리스천들의 고민들을 오늘 보물과 같은 와렌 와이 네 분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늘 주얼리들. 무슨 소리예요? 새로운 지금 인사법이에요. 호로로 전 따라하지 못하겠어요. 애기들 깜깜할 때. 그러니까요. 아 즐겁잖아요. 네. 아유. 정신없이 2018년도 전반기가 흘러갔는데요. 네. 이 시간이 빨리 간다는 생각 해보니까 우리의 세대가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전 세대, 조금 우리보다 어린 세대, 그리고 우리보다 좀 어른 세대. 잘 교류하고 계세요? 잘 소통하고 계세요? 저는 어른 공포증이 좀 있어요. 네? 어른 어른들 공포증이요? 앞에 서면은 네. 말을 잘 못해요. 세상에 여기선 가장 어른 같은데. 아유, 그럴 리가요. 네. 어른들 앞에 있으면 제 의견을 뭔가 얘기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무언가가 할 얘기가 있어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네. 결국 내 뜻과는 다른 이야기로 그냥 끝나버릴 때가 많고 난 내 얘기를 하지도 못하고 끝날 때가 많고. 맞아요. 어른들하고 부딪히는 게 저도 부모님하고 있는데 제가 올해 31살인데 네. 제가 부모님한테 독립한 지가 꽤 됐어요. 10년이 넘었는데 강아지를 키우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31살인데 강아지를 부모님 때문에 못 키워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그 어떤 부모님 입장에서는 키우지 말라는 등등의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그런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고 더 교감하고 조금 더 이제 살려고 같이 더불어 살려고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 때문에 못 키우게 하시니까 조금 마음은 속상하지만 저는 말을 엄청 잘 듣거든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세대 간의 소통에 있어서. 그래서 못 키우고 있어요. 제가 31살인데. 31살. 나이를 좀 더 드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뭐 10대나 아니면 이제 갓 20대가 된 우리보다 조금 어린 세대들과의 소통은 좀 원활하게 되고 있나요? 저도 중등부 지금 교사로 섬기고 있잖아요. 네네. 진짜 빨라요. 애들이 그냥 모든 게 다 빨라요. 저랑 해봤자 5살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중학교 때 물론 화장하는 애들이 있었지만 다 화장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중학교 1학년 애기들 올라오는 애들부터 그냥 모든 화장을 다 시작하고 선물로 마스카라를 그냥 막 이렇게 주고 막 화장품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 아, 진짜 빠르구나. 이런 게 애들이 다 빨라요. 모든 게 다 빨라요. 진짜.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체육복을 입고 이제 하교하면서 바로 수업을 왔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야, 체육복 입고 학교 다니면 혼나지 않냐? 선생님 이거 체육복 아니에요. 생활복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용어도 달라지기 시작했고. 아이고. 학교까지 변했더라고요. 이게 한순간에 아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한순간에 아재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아재 오우철 선생님. 네. 아재 오우철, 아재 이강준 선생님 여기 계십니다. 예, 뭐 그런 거죠. 사는 게. 네, 다 사는 게 바람 따라 물 따라 사는 그렇게 거죠. 흘러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그런 것들이 좀 발견되지 않을까요? 찬양 시간 때 네.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아는 찬양에서 되게 신나게 따라 부르는데 예배 끝나고 집에 올 때 엄마 아빠가 소연아 그게 무슨 찬양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럴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경박스러운 찬양을 교회에서 할 수 있냐고만 네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드럼을 치는 게 그게 말이 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찬양은 아예 클럽 음악처럼 나가는 찬양도 있던데 보니까. 요즘에는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클럽처럼 비트가 있고 네, 랩도 하고.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또 이제 어르신들은 이게 찬양인가? 맞아요. 너무 경박스럽지 않나? 이렇게 또 반응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네. 부서별로 이렇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네. 그때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청소년부에서 청년부에 올라왔을 때, 또 청년부에서 이제 뭐 기혼 장년부에 올라갔을 때, 네, 네. 그럴 때 좀 적응하지 못하고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좀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이 정도로 차이가 컸나? 적응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괴리감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저는 예배도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하긴 해요. 사실 지켜야 될 부분도 있고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시대가 급변하고 있고 1년 사이에 훅훅 바뀌잖아요. 저희 교회를 예로 들자면 초창기에 드럼을 교회 본당 안에다 넣기까지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 과정들이 한 5년에서 7년 정도 걸렸거든요.
이제 그게 조금씩 깨지고 그 과정 안에서 청년들도 성장하게 했는데 그 과정 때문에 청년들이 나간 청년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어른 세대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이 좀 청년들과 교감하면서 그 분위기들을 맞춰 나가면서 함께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들거든요. 저는.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네. 교회에서도 그러한 세대 간의 격차가 존재한다라는 좋은 네. 예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러한 세대 간의 격차 왜 생겼고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와대나이를 애청하는 청년입니다. 와대나이 출연하시는 분들은 참 볼매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게 봐주시네요. 네, 진중하면서도 톡톡 튀는 진행과 다양한 양념과도 같은 네 분의 토크.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가끔 서로 물고 뜯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서로 간의 애정과 친밀함이 느껴져서 참 좋습니다. 애정이 맞겠죠? 네, 요즘 고민이 좀 있어서 사연 보냅니다. 저희 교회는 얼마 전부터 세대 간 통합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드리던 예배가 한 달에 2번으로 늘어났습니다. 문화와 세대를 말씀으로 결합하고 다음 세대를 좀 더 건강하게 키우자는 목적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 예배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형식적인 예배 분위기도 싫고 어른들 사이에서 예배 드리는 게 낯설기도 하고요. 말씀도 어렵고 지루해서 시계만 쳐다보고 있어요. 게다가 어린 유치부에서 중고등부까지 같이 드리니까 시끄럽기도 하고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CCM 부르면서 신나게 박수치고 찬양하고 싶은데 찬송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네.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아이들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시는 것 같고 선생님들은 아이들 통제하랴 정신이 없고 그 사이 눈살 찌푸리는 어른들도 봤네요. 네, 맞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네네. 청년부 예배나 어른 예배나 다 같은 예배인데 예배를 판단하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내 신앙이 어린 건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과연 하나로 결합될까 의심도 들고 세대 간 통합 예배를 왜 해야 하는 거지 궁금증도 생깁니다. 세대 간 통합 예배 누굴 위한 건가요? 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이런 분위기적인 것으로도 여기는 시끄럽고 여기는 진중하고 이 사이에 껴있는 청년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청년의 입장에서 그런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네. 요즘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우리 세대가 너무 분리되어 있다. 너무 소통이 되지 않고 너무 격차가 심해졌다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통합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 세대 통합 예배를 많이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섬기시는 교회는 어떠세요? 저희는 뭐 중등부 중학생부터는 네. 일단은 주일날은 다 같이 본 예배를 드려요. 중등부부터는 나이 제한 본 없이. 예배라는 용어가 정확히 어떤 뜻이죠? 주일날 뭐 대예배라고 해야 하나요? 우리가 흔히 담임 알고 있는 목사님이 뭐 11시, 11시 반 네, 예배. 1부, 2부, 3부 이런 예배를 음. 중등부부터는 다 같이 드려요. 예. 아. 그리고 나머지 뭐 청년의 중등부, 고등부 예배는 또 따로 또 있고요. 그 예배 이후에 예배를 또 따로 드려져요. 그러면 2번 드리는 거네요? 네, 청년에는 토요일 날 드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은 주일 날 또 2번 드리고. 야. 예, 어른들은 그러면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거네요? 그쵸. 어른들은 한 번. 빨리 어른이 되고 싶겠네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저희는 다 따로 있어요. 영아부부터 뭐 청년 뭐 정말 다 완전 세세하게 다 예배가 따로 있어요. 저희도 소연신의 교회처럼 다 분리돼 있고 지금 속해 있는 부서의 예배가 본 예배인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렇죠. 다. 여러분들 청년부는 지금 그런 분리 또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평소에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셨어요? 청년 예배가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에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까 강준 씨가 예배도 한 문화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비슷한 공동체들끼리 비슷한 또래들끼리 서로 나눌 수 있는 정서를 가지고 드리는 스타일의 예배가 저는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촬영 때문에 그 어른들 예배, 장년 예배를 드릴 때 가끔씩 조용히 드려야 되는 예배가 익숙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집중이 깨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사실 크게 다른 개념이 없는 게 네. 주일날 그 1, 2, 3부 본 예배도 드리고 청년의 예배도 또 따로 드리다 보니까 그냥
예배를 2번 드리는 느낌? 이게 전부이지 뭐 따로 떨어져 있다, 같이 하나로 돼 있다라는 개념을 평소에 생각을 잘 안 해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연을 보니까 이제 서로가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생각도 다르는데 맞춰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장년을 이해하고 장년도 청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와야 돼서 저는 이러한 이야기에서는 서로 그런 것들도 쉬는 것도 해봐야지 익숙해지고 낯설음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영원히 어린아이로 또는 청년으로 남아있을 수가 네. 없다라는 거죠. 네. 네, 우리도 언젠가는 그러한 트랜지션을, 그러한 변화를 경험해야 되고 그렇죠. 또 체험해야 되는 사람들로서 그런 훈련의 개념도 되게 중요한 네.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질문 자체가 좀 그렇긴 한데 네. 청년부 예배를 독립적으로 드리고 있는 분들에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은 청년부 예배를 그럼 더 선호하세요? 그 예배의 형식을. 네, 뭐 선호한다, 선호하지 않다의 개념보다는 조금 더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청년 예배가 조금 더 편하긴 하죠. 네. 저도 되게 청년 예배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광고 같은 거나 청년 예배 보는 예배 때 나오는 광고 따로 있고 또 청년들만의 광고가 따로 있어요. 저희 청년들이 만들어서 직접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따로 있고 또 예배 순서에 뭐 청년들이 따로 뭘 한다던가 이런 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청년부 예배 형식에 되게 좋다고. 청년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참여할 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네. 거죠. 그리고 활기차고 또 뭐 예배를 재미로 드리는 건 아니지만 아까 소연 씨 말씀하셨던 광고 같은 거 아니면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재미적인 요소를 더 많이 가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설교자 입장에서 보니까 설교자는 어쨌든 그 회중의 나이대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그 설교가 쉬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설교는 아무래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맞아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애까지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타겟이 20대 청년 또 30대 청년으로 맞춰진다면 설교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또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이 통합 예배 독립 예배의 반대의 개념되는 통합 예배를 사실 많은 교회들이 시행하고 있어요. 네. 토막 나져 있는 세대 그리고 소통하지 못하는 세대들에 대한 경각심이 생겨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가 지향하면 안 되는 모습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 세대 간의 독립 예배 그렇게 계속 진행되어도 괜찮은 것인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은 저는 이제 20살 청년하고 비교하면 10살 이상의 차이가 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장년으로 가고 있는 정말 중간의 나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벌써부터 제가 청년 예배를 이렇게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데 과연 내가 장년 예배로 갈수록 더 적응할 수 있을까 뭔가 더 갈등이 심해지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느끼는 청년 세대의 좀 아쉬운 점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시각적으로 자극될 만한 게 너무 많은데 오히려 그게 없으면 더 공허하고 은혜가 없어 보이고 그런 게 사실은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감정이 동요되는 것을 은혜 받았다고 사실 착각할 때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이 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만 임재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청년들만이 어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는 필요한 것 같은데 너무 청년들끼리만 구분지어서 예배 드리다 보면은 오히려 좀 안 좋은 문제점들도 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세대 통합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렇게 통합하는 예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청년들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조금 더 열어놓고 다 같이 하는 예배는 어떨까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실제적으로 목회 일선에 계신 많은 목회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청년들의 독립 예배, 독립 공동체를 중점적으로 목회를 하셨을 때 대부분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청년들을 그렇게 독립적으로 예배드리게 하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했더니
정말 청년들끼리만 모이게 되더라. 맞아요. 그 전 세대와 그 다음 세대 간의 연결이 전혀 없고 정말 청년들의 공동체를 위한 일만 생각하게 되더라. 전 교회적인 그런 가치관이 많이 결여되더라. 이런 말씀들을 목회자분들께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 되게 공감하는 게 네. 저희 교회는 그래도 본 예배 때 다 같이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도 자리는 따로 배정이 돼 있어요. 청년의 자리 이런 자리가 따로 배정이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저희 청년의 지정 좌석에 어떤 다른 어른분이 오셔서 앉으면은 저기 청년의 자리인데 왜 저기 앉으셨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진짜 청년회라는 소속으로 너무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청년회만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진짜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뭔가 구분짓는. 네, 제 스스로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 교회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될 또 중요한 교회 행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교인 체육대회라든지 네. 또 전교인 뭐 어떤 찬양 집회라든지. 근데 그럴 때 청년들이 청년 집회 아니면 청년들 체육대회보다 훨씬 더 참여율이 저조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 특세 기간에 콰이어라고 찬양팀 뒤에 이렇게 부서별로 서가지고 이제 찬양 드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다 나가서 할 수 있는 분명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중등부 하는 날이 따로 있고 고등부 하는 날이 따로 있고 청년부 하는 날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내 청년 때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 난 청년의 이날 하니까 이날엔 꼭 나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날에는 그냥 생각을 아예 안 하고 배제시키는 거죠. 네, 그런 게 있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구분짓다 보면 뭐 어느 한 장소를 쓸 때에도 같은 교인인데 공동체를 나누게 되잖아요.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야 이거는 지금 우리 쓰는 날이야. 우리 쓰는 시간이야. 같은 공동체인데 서로 같이 할 수도 있는 건데 약간 그런 데서 너무 분리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어른들이 조금 더 청년의 마음이나 학생들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서로가 그런 예배들을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 가야지만이 분리되지 않고 조화롭게 조합이 되는 그런 예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어른들의 문제죠. 맞아요. 그리고 세대별로 나이대별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가치관들이 또 다르고 말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말투나 또 표현에 있어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분리되는 게 또 너무 당연한 것인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너무나 이제는 사실 갑자기 통합을 한다고 해서 금방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까 전에 사연을 보면은 원래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했는데 한 달에 2번으로 옮겼잖아요. 저는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보는 게 너무 완전히 뭐 3번을 통합 예배로 한다고 하면은 정말 이 자체가 의미 없는 거지만 균형을 맞춘다고 하면 충분히 서로를 보면서 맞춰나가는 예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요. 도대체 왜 이러한 독립 형태의 예배들이 처음부터 생겨났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는 늙은 남자들이 젊은 남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늙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에게 지도하고 가르치고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디도서 2장과 같은 네. 그런 부분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전 세대적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고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뉘앙스를 많이 비치는 말씀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지만 세대별로 딱딱딱딱딱 나눠서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천막교회들 보면은 네네. 뭐 전쟁 고아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뭐 여성들, 청년들 이렇게 한글 가르치고 네. 모임들 하면서 다 따로 분리되어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거기서부터 생겨난 거기 때문에 너무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생겨난 게 아닐까요? 이게 어찌 보면 레벨별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성경적인 수준이나 지적 수준에 따라서 이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예배를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한동안 토요 청년 예배가 없어졌었어요. 네네. 수요 예배 때 청년들을 위주로 하는 예배로 해서 통합해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때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신나는 찬양도 하고 조명도 막 있고 막 그런 신나는 예배를 드리고 워십도 했었는데 어른 성도님들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특히 서서 찬양하는 거를 굉장히 다리를 많이 아파하시고 되게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되게 시끄러워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그 예배가 어른들 중심으로 다시 예배가 돌아갔거든요. 예, 그렇게 너무 어른들 위주로 예배들이 맞춰지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예배를 딱 드려주자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독립 예배가 생겨나지 않았을까. 활기찬 에너지들을 써보자 예배 때도 네. 이런. 근데 저는 이제 제 와이프가 호주 교포이기 때문에 이제 호주에 가면 꼭 예배를 드리거든요. 교회에 가서. 근데 희한한 문화가 있는 게 모두 전체 교인들이 청년까지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시간, 경배와 찬양 때에는 다 같이 일어나야 돼요.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됐던 몸이 불편하면 앉아 있을 수 있는데 그 시간은 일어나서 찬양 드리는 시간이에요. 20분 동안. 근데 저는 이 모습에 너무 깜짝 놀랐던 게 나이 많으신 분들도 다 찬양을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막 힘들고 이거 적응 안 되고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그걸 보니까 이것도 문화다. 어른들도 이걸 안 해봤어.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 독립예배의 기원을 얘기할 때 저는 꼭 빼놓지 않고 얘기해야 되는 게 바로 이 교회학교의 기원인데요. 사실 이 18세기 후반부터 영국에서 이 교회학교라는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죠. 그런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주일학교라고 얘기할 때 네. 생각하는 그런 개념과 이 처음의 주일학교 개념 완전 달랐어요. 이 주일학교는 정말 학교와 같았습니다.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서 성경 중심으로 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런 개념의 주일학교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주일학교의 개념은 그거와는 많이 거리가 있죠. 네. 각 세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각 세대가 다른 세대와 융화됐을 때 겪게 되는 불편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세대별로 효율적인 교육과 양육을 하기 위해서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세대 간의 완벽한 불통이 생기기 시작하고 네.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네, 거. 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균형을 찾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인데 네. 우리가 다 큰 규모의 교회들을 다니네요. 그 개척교회를 다니거나 작은 규모의 교회를 다니면 사실 분리할 할 수가 없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도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그 청년부나 중고등부 활동을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는 오히려 어른 예배는 조금 이래라는 생각이 오히려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청년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 잠깐에 너무 이것들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왜 통합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그게 꼭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었네요. 그래서 이게 참 어디에 있는지도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러한 어떤 세대 통합을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세대 통합 예배를 실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실제적으로? 사실 세대 차이라는 거를 예배 세대 차이를 떠나서 더 큰 개념으로 보면은 네. 세대 차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과 문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생겨나오면서 거기에 습관 때문에 예배까지 들어와서 그렇게 분리되는 느낌인 거잖아요. 사회적인 흐름이 서로 먼저 이해가 되고 서로가 먼저 이해가 돼야 되는 건데 단순히 예배만으로 해서 그게 과연 융합될 수 있을까? 만약에 예배가 어떤 세대 간의 그 문화를 이해시켜주는 방향 쪽으로 가는 예배면은 뭐 가능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겠지만 그런 게 아닌 단순히 통합해서 예배드리자 하는 거는 얼마나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해요. 제가 이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을 좀 몇 가지를 나누고 오늘 좀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네. 사실 우리가 세대 통합을 얘기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쉽게 세대 통합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원대한 꿈을 갖고 그런 것들을 노력하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그 세대와 전 세대, 앞 세대부터 연결하려고 한 노력을 하자.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 바로 전인 청소년들. 그 청소년들이 청년부에 오는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고요. 또 청년들이 그 다음 어른 교구로 가는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교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네. 그런 것들이 좀 조언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그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어떤 예배를 통합하는 식으로 전 세대를 통합하는 것보다는 먼저 가정의 회복에 힘을 써야 된다. 가정 간의 세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절대 교회에서 세대 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먼저 교회가 세대 간의 통합이 아닌 가정의 통합, 가정 내에서의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다양한 노력들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은 더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좀 괴리감 있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미래를 꿈꾸면서 오늘 크리스천 와인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젊은 크리스천들의 고민 상담소 와렌 와이. 다음 주에 만나요. 근데 전도사님 진짜 잘하시네요. 올려? 마지막에 나 새삼 놀랬어. 올려? 너무 매끄럽게 잘 정리를 하면서 끝내셔가지고 항상 특히 새삼 놀랬어. 갑자기 그러한 의미에서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전 세대가 화합하고 통합하는 그런 예배를 꿈꾸면서 크리스천 와렌 와.